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윌겐 클린스만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이 오늘 새벽에 있었던 AFC 아시안컵 4강전에서 약체 요르단 대표팀에게 완패를 당하면서 64년 만에 AFC 아시안컵 우승의 꿈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고,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실망감과 슬픔에 빠진 채 경기장을 떠나는데,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우리나라 대표팀이 패배한 것에 대해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AFC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요르단 대표팀을 상대로 대결을 펼쳤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상대한 요르단 대표팀은 현재 피파 랭킹 87위 자리에 위치한 23위 우리나라 대표팀보다는 명백하게 약체로 분류되는 팀이긴 하지만, 이번 AFC 아시안컵에서는 이포트에 포함이 되면서 나름 복병으로 꼽히는 팀이기도 하고, 이번 대회에서 말레이시아 대표팀에게 4대0 승리, 이라크 대표팀에게도 3대2 승리, 그리고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인 우리 대표팀과도 거의 이길 뻔한 무승부 경기를 펼치는 등 요르단 대표팀은 사상 최초로 4강전에 진출해 그야말로 팀 분위기가 쾌조해 있는 만큼 조별 라운드에서 요르단에게 상당한 고전을 펼쳤던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은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자 우리나라 대표팀은 훨씬 약한 전력을 지닌 요르단 대표팀에게 예상 이상으로 굉장히 밀리는 경기를 펼치면서 엄청난 고전을 펼쳤고, 수비 지역과 미드필드 지역에서 계속된 패스 미스와 턴오버가 난무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요르단의 압박에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경기를 펼쳤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팀은 전반전 요르단의 오버페이스에 가까운 공세를 잘 막아내면서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쳤는데, 우리 대표팀은 후반전 박용우 선수의 치명적인 패스 미스를 통해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후반전 플랜이 완전히 꼬이고 말았고, 결국 알타마리 선수에게 추가골을 허용하면서 0대2로 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요르단이라는 상대가 그렇게 얕볼만한 상대는 아니긴 하지만 우리 대표팀보다 명백하게 낮은 전력을 지닌 팀인 만큼 이번 경기 패배는 그야말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패배이고, 우리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엄청난 실망감과 좌절감에 빠진 모습을 보이면서 거의 울먹거릴 정도로 침통한 모습을 보였는데,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우리나라 대표팀이 패배한 것에 대해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비 축구가 마침내 죽었다. 과연 손흥민도 2경기 연속 연장전은 힘들어. 하지만 요르단은 2조 선두로 올라서야 하는 부당함을 이겨내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설마 요르단이 결승 진출이라니. 손흥민, 이강인, 김희재 등을 필두로 우승 후보였던 일본도 자멸해서 한국이 완전히 우승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을 살릴 수 없는 한국. 60년 이상 우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시안컵에서 위닝 멘탈리티가 사라지고 있다. 기대했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죄송하다. 손흥민은 인터뷰 초반 말이 나오지 않았고, 드디어 말이 나와도 사과만 했다. 가슴이 아프다. 한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조현우, 조교성 덕분이다. 요르단 승리, 결승 진출 축하해. 한국은 졌다. 손흥민의 기뻐하는 모습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유감일 뿐이다. 한국과 스퍼스 어느 쪽이라도 좋으니 손흥민을 무관이 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추가 시간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경기 종료. 최전방이 어설프고 수비가 약한 한국에 클린스만 감독은 별다른 비밀 계획이 없었고 요르단에게 제압당해 작별을 보냈다. 그런데 손흥민은 왜 센터포워드가 아닌 이렇게 불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팀의 자원이 부족한 것일까? 일본보다 더 선수들의 퀄리티에 의존하는 축구를 하는 클린스만 감독은 해고되어야 한다. 몇 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손에 넣지 못한 것이 뼈아팠다. 요르단의 카운터는 날카로웠다. 월드컵을 앞둔 2년 반 동안 일본과 한국이 모두 중동의 도발이 계속되겠지만 본 대회에서 확실한 성과를 거두어 대가를 해소하고 싶다. 한국은 손흥민이 대표팀에서 사라지면 단번에 약화될 것 같다. 좀비 축구로 기적적으로 올라온 한국은 연습 경기이긴 하지만 주전이 빠진 일본에게 1대6으로 패배했던 요르단에게 완패했다. 주심 히슬이 좀 요르단 편이었던 것 같긴 한데 조규성이 다이빙을 너무 한심하게 해서 웃겼다. 일본과 한국도 좋지 않다. 대회 내내 손흥민의 쓰임새가 아쉬웠다. 본인이 원한 것 같지만 저 포지션에서는 본래의 무서움이 나오지 않는다. 한국도 일본도 위기감을 느낀 대회였다. 대회를 통틀어 우승할 만한 팀이 아니었다. 개인의 힘과 시합 종료 직전에 럭키 펀치로 이때까지 왔지만 일본처럼 수비는 심각하고 감독에게 전술은 없다. 적어도 일본보다는 우승을 향한 열망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우수한 감독이 없으면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아시아 전체의 레벨이 올라가 있을 것이다. 솔직히 깜짝 놀랐다. 정말 어디가 이길지 모르겠네. 아시안컵은 어렵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어. 한국 대표는 최종 라인의 수비가 너무 불안정했다. 요르단 대표팀의 공격수 10번과 11번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느낌이 강하고 드리블도 날카로웠다. 수비진도 무서워하지 않고 볼에 슬라이딩했다. 한국 대표도 잘 노력했지만 요르단 대표팀의 첫 번째 결승 진출을 축하한다. 등등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이 대한민국 대표팀이 요르단 대표팀에게 패배한 경기에 대해 상당한 놀라움을 표했고, 결국 이번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지 못하게 된 손흥민 선수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클린스만 감독의 역량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요르단 대표팀이 워낙 잘해서 완패라고 해도 되는 경기이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대표팀이 가지고 있는 전력 자체가 요르단 대표팀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팀이기 때문에 요르단이라는 상대에게 이렇게까지
완패를 당했다는 부분에서 클린스만 감독 탓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경기였고, 결국 이번 아시안컵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는데 이번 실패에 대한 책임을 클린스만 감독이 반드시 져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